자, 이번 시간은 14조의 3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책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 원칙형으로 나는데 상황형으로 났을 때 여러분들이 참 아직도 기준이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출된 부분을 명확하게 상황형에서 제가 제시를 해줄 테니까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오답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14조 3 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항은 국가기관, 지자체장, 직장장, 국지직이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국지직은 육성 지원하라. 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에 가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제 추가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2항에서는 육성 지원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구역 단위,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라. 그리고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32조, 33조, 34조, 35조까지 해서 이제 38조까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2항이죠. 통합박이법에 가면은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뭐 똑같다고 봐도 차이가 없는데, 직장이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이 범위와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범운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범운대 해서 예비군법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용어가 있고 통방부에서는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없다 뿐이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사망은 여기서 이제 맹경찰서장이 한번 등장합니다. 맹경찰서장 등장하는 거 구분별로는 3개고 용어상으로는 4개죠. 맹경찰서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해제하라 할 때 거기서 맹경찰서장이 2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동경 지원 해가지고 군부대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는 경찰서장이 지원하라는 거예요. 즉 경찰서장이 동원할 때 군부대장이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경 지원에서 경찰서장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행령 32조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1항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급식에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성 지원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 공부하실 때는 사작물, 훈시,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사유홍필로 해서 전체 잡아주십시오. 사는 사무실의 설치 운영, 작물은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호 훈시는 훈련장 및 시설의 지원, 그 다음에 4호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전투 시설까지 지원, 그 다음에 사유 홍필은 사기 양양 유대 강화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작물, 훈시,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그 다음에 사유, 홍필까지 잡아주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비군에 관련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에 지역이 나오거나 직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그냥 예비군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응용형으로 이렇게 지역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유지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또 이렇게 응용이 되면 또 맞다. 그 예비군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비군법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예비군은 훈련장 및 시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현역 훈련장, 동원훈련장 이건 현역고죠, 현역고. 그래서 예비군에 관련된 것으로 나와야 된다. 이건 이따 상황형에서 한번 더 명확히 보겠습니다. 4호에서는 과거에 작전과 관련되는 작전시라고 오답 줬는데 이건 좀 너무 애매한 오답이죠. 그래서 지금은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으로 잡아주시고요. 5호에서는 이 민관군이 생략되면은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민관군 간의 유대광화지 누구와 막연한 유대광화는 안 된다. 그래서 사유홍필할 때 유대광화는 민관군이다라는 것도 잡아주시고요. 자, 2항은 급식에 대한 책임인데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이거는 지역 예비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은 직장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해석은 그림에 있죠.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 임무 수행에서 6항 관할구역에 보면은 임관 없이 임무 수행이 있죠.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임무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동대에서 작전을 하다가 B 동대에 가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때 급식을 누가 지원할 거냐? B 동대장이 B 동대에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물론 동장이 지자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거는 오답이 여기가 생략이 잘 돼요. 여기가 이렇게 생략이. 여기 생략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동원된 지역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지원한다. 그런데 그냥 동원된 지역 예비군으로 나오면 맞는데 동원된 지역 및 직장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생략되면은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짝관지직 하십시오. 짝관지직. 자, 령 33조로 넘어갑니다. 33조 방위협의회 종류. 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일단 중앙방위협의회라는 건 없다라는 걸 좀 잡아주시고요. 2항에서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가 들어가요. 특별시 방위협의회가 들어가고 끝으로는 출장소장도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포함에 출장소장도 포함 계속 강조드렸죠. 직장에는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산업단지를 있는 경우는 통합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시행령 34조 기능으로 갑니다. 가면은 자, 심의사항 협의회 이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자, 여기는 각 코마다 다 암기를 하시는데 자, 지역 1호 지역방위 작전 시 차량 선박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위 작전 시 시선차. 그 다음에 2호는 지역방위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에서 작가급식 하십시오. 작가급식. 자, 3호는
작전 훈련까지 들어가죠. 계속 작전시 하다가 훈련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짝훈에 참가한 사유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여기도 민간군 생략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4호는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여기서는 고수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틀려요. 많이 응용돼서 나오고요. 동원 명령의 발령에 대한 전파죠. 동원 명령서라는 것은 용어가 없고, 다양한 오답의 형태를 좀 볼까요? 동원 명령 발령의 전파를 동원 명령 발령 및 훈련 소집 통지서의 전파. 이게 오답이고요. 또 동원 명령 발령의 전파를 동원 명령의 발령. 동원 명령은 장관, 수임장, 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또 동원 명령의 발령의 전파를 동원 명령서의 전파. 동원 명령서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신텔라로 한다고 그랬죠.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로. 또 요번에 출제된 것은 동원 명령 발령의 전파를 동원 명령 발령 전파 발령 및 해제의 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해제까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들 이렇게 응용해서 오답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시행령 34조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요. 여기까지 지금 원칙형으로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육성지원 책임 들어오면은 힘들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공부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협의의 심의사항과 이 주소 구분, 즉 육성지원사항과 협의의 심의사항을 구분하는데 주소 구분하는데 어려워해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육성지원사항은 사작물, 훈시,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그리고 사유홍피 이게 육성지원사항이죠. 심의사항은 작전시 시선차, 작가급식, 짝훈에 참가한 사육, 발령 전파, 그 다음에 통합직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이거는 산업단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가 붙어야 되고요.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자, 이거를 이 협의의 심의사항과 육성지원사항을 섞어놓고 주소 문제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치를 꼭 잡아야 돼요. 자, 가만히 보면은 자, 예비군 육성지원은 페이지가 다르다. 육성지원은 좌측 페이지에 있죠.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은 우측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첫 단어가 다르다.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은 하나 빼고 다 예비군으로 시작되고요.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은 두 개 빼고 다 지역방위작전으로 시작이 돼요. 다 지역방위작전 이렇게 출발하죠. 두 개 빼고 다 지역방위작전으로 출발하고 여기는 하나 빼고 짝관급수통의 작물전 빼고 다 예비군으로 출발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상황형 출제 시 오답 기준이 애매해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67회 때 출제된 건데요. 자, A대대는 현역 부대이다. B중대는 A대대 안에 있는 예비군 중대이다.
자, C중대는 A대대 안에 있는 탄약고를 경비하는 현역 부대이다. 그래서 이건 부분을 현역이고요. 이거는 예비군이고요. 자, 이거는 현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에 지원되면은 X, 예비군에 지원되면 OK로 기준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A대대 인사과에 있는 냉장고, 이거는 현역이죠, 현역.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B중대 작계훈련 시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 대한 저녁 식사와 빵 음료 지원. B중대는 예비군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자, C중대는 현역이죠. 그 C중대가 경계하고 있는 탄약고 CCTV 교체에 관한 사항, 이것은 X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줬냐면 위에 제시된 부대에는 현역과 예비군이 같이 있죠. 거기서 위문품 전달은 해당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역과 예비군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X. 참 요런 문장이 사람 시험 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예비군 육성 지원은 현역 관련 X, 예비군 관련 OK로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상황형 출제 시 오답 기준이 애매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자, 이 협의의 심의 사항에서, 자, 6호 때문에 그래요, 6호. 자, 1호, 2호, 3호, 4호, 5호는 명확한데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심의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고 어디까지가 해당이 안 되느냐를 이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난번에 64회 때 이제 출제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영주군에서 방위협의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때 협의회 위원인 중대장이 심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2명 안건 하십시오. 2명 안건. 왜냐면 통방법 가면은 거기서는 또 안건이 위원 안건으로 바뀌어요. 거기서는 또 의장 또는 위원 안건이 아니고 그냥 위원 안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2명 안건이고 통방에서는 한 명 안건이다. 어쨌든 간에 심의안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참 답을 달기가 애매해요. 자, 대대 전술훈련이 있어요. 대대 전술훈련이. 이 기간 중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에 대한 차량 지원. 그러니까 아까 지역방위 작전 시 시선차라고 그랬는데 또 애매하게 훈련은 또 안 들어갔어요. 훈련은. 어쨌든 그러나 대대전술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차량 지원은 위원이기 때문에 안을 제출했다. 그래서 정답으로 봤습니다. 또 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짝훈에 참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기양양 하려면 밥 먹여야 되니까. 근데 또 뭐라고 났냐면 대대전술훈련관 임무수행철 최신화를 위해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직책별 임무에 관한 사항. 또 작계훈련관 위문할 빵, 음료, 간식 지원에 관한 사항. 동대 중대화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이렇게 놓고 출제위원들은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여기서도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즉 2명 안건은 심의사항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훈련도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대 중대사무실 환경 개선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1, 2, 3, 4, 5에는 빠지지만은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출한 안건은 모두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 지역협의회에서 직장 또는 산업단지를 지원하겠다 하면 맞냐? 결론적으로 이건 X로 보세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은 전라남도에서 작전하는데 전라북도 지역이 좀 급식이나 이런 게 딸린다. 그래서 전남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걸 맞다고 봐야 되느냐? 또 위원이 제출하는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모두 다 된다고 그랬으니 현역 부대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맞냐? 심지어는 고생한 예비군대원들에게 유흥업소를 제공하겠다 하면은 이게 맞느냐? 동원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장수경에게 있는데 협의회에서 동원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하면은 어쨌든 심의상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거 직장하고 산업단지를 지원하겠다면 X로 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고요. 동원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하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은 동원 명령 자체를 본인들이 발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나머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현역 부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유흥업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 즉 2명 안건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육성지원에 보면은 우리는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육성지원의 실제 범위라는 게 별표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의장 또는 위원 안건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사작물 훈시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그리고 사유 홍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 중대사무실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물자 지원에서 통신기기 집기 상황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에서 뭐 진입로, 그 다음에 예비군 후생 복지 시설, 예비군 훈련 보조 시설, 또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과 관련해서 관할 지역에서 있는 급식 지원, 그러니까 급식업체 선정 맞고, 차량의 선박의 확보와 그러니까 뭐 훈련 차량 지원 맞고, 뭐 심지어 이제 무기고 탄약고 등의 설치 지원, 작전 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 격려,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 동원 지원, 그러니까 뭐 임무 수행 철폐시나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모두 맞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지역, 직장 및 산업단지 분명히 지역방위협의회하고 직장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타 지역을 지원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역 부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유흥업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동원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하면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니까 다 맞냐? 심의사항에 들어가느냐? 참 이 부분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되는데
자, 지역협의회에서 직장 또는 산업단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이것은 저희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출제에 들어갔던 사람이 당시에 토의된 내용을 전달을 해줘서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에 유성구에 있는 김갑식 중령은 심의안을 제출하는데 통합 직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직장 예비군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심의안을 제출하였다라고 해서 모두 맞는 것으로 출제위원은 출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토의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장이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심의안을 제출하였다를 빼버리고 심의하였다. 근데 심의하였는데 지역에 관련된 것만 맞고 직장에 관련된 것은 오답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4회 때 이렇게 2명 안건은 모두 맞는 것으로 봤는데 65회 때 가서 직장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내린 거죠. 그래도 아직 계속 이 문제가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출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없다라고 그래요. 2명 안건은 없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이 2명 안건이 없으면은 결국 1호부터 5호까지만 곤란하는 얘기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도 애매하게 줬어요. 사무실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 이거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상근 예비역 출퇴근을 위한 문화센터 관용 차량 지원. 훈련장 안내 간판 설치. 훈련장 내 탈의실 개선. 사무실 보안 장비 개선. 대대니까 이건 뭐 현역이니까 이거 빼고요. 그래서 의장 또는 위원 2명이 제출한 안건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역방위 작전 시 시선차와 사유홍필 그리고 홍보 이것만 맞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68회도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성군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장성군 내 필요한 차량 선박 시설 시선차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가급식이라고 그랬죠. 급식에 지원한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발령 전파에 관한 사항. 그래 놓고 장성군 내 위치한 통합직장예비군 이거는 X로 봤고요. 인접 전라북도 고창군에 대한 지원 X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및 위원이 아닌 경우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제시된 협의회 심의사항만 OK로 봐라.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3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런 경우 좀 문제를 공개하고 좀 이의 신청도 받고 좀 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육군본부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하여튼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안 하고 있고 꼭 이렇게 수험생들로 하여금 논란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시행령 3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입니다. 구성. 자, 여기서는 협의회 의장을 얘기를 하고요. 1항에서는 2항에서는 위원을 얘기를 하는데 협의회 의장은 자, 행정시장 포함, 출장소장 포함, 자, 무조건 포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보시고요. 직장협의회는 직장장인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 그래서 산관대자라고 잡으십시오. 지난번에 통합직장 할 때 시행령 5조 6항에서 산관자가 나왔죠. 산관자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상관대자, 대표자가 바로 이제 나옵니다. 자, 위원은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냐? 국지군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기관회장, 지자체의장, 군부대장 의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국지군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 위촉하는 사람이 주민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냐,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 군부대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3명 다죠. 국지, 군, 주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세종시 같은 데 가면은 국가기관회장이 많죠. 그럼 지역협의회에서 그러면 거기 국가기관장들이 다 오면 국무회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촉하는 사람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재원 통과도 그렇죠. 인재원 통과도 군부대장들 다 참가하면 자칫하면 사단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촉하는 사람만 된다. 자, 직장협의회는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비군 지휘관은 필수 위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부급 직원이에요. 간부급 직원. 간부급 생략 들어가면 해당 직장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오답들은 여러 가지 오답들이 나오는데 자습서에 제시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봐도 됩니다. 자, 산업단지는 그 대신 예관대위, 즉 예비군 지휘관 필수고요.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은 이건 뭐 기무부대나 또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표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수임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산업단지 위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답이 나왔죠. 그런데 사항 때문에 또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산업단지 기업체 대표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고르실 때 숫자, 사람 등 명확한 오답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출제 오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비군법에서는 이런 형태의 출제가 잘 돼요. 또 예비군법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거 고를 때는요, 여기 이 말이 빠졌다고 보세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골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애매한 오답에서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이게 출제 실수인 줄 알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여러 번의 복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류의 출제가
의외로 사지선 다형에서는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숫자, 사람이 명확한 오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시행령 36조 의장을 보겠습니다. 의장. 여기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잡아주세요. 이거를. 의장하고 회의가 나오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병역법도 그렇고요. 통방법도 그렇고 소대의총을 꼭 잡아주세요. 즉 뭐냐면은 의장만 소집하고 의장만 대표하고 의장만 의장이 되고 의장만 총괄한다. 그래서 소대의총으로 잡는데 이게 의장 또는 위원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못 잡아요. 이게 고수다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 이 항에서는 미지대로 잡으세요.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미지대. 병역법에서는 지대예요. 지대. 병사대위에 가가지고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대다. 여기는 위원장이 2명, 부위원장이 2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 지명은 위원이 대행한다. 그래서 미지대로 잡으시고 병역법에서는 지대로 잡으시고요. 회의는 아까 소대의총 했죠. 의장만 소집하고 의장만 의장이 된다. 그리고 딴 데 가서도 의장만 대표가 되고 의장만 총괄한다. 그래서 의장만 소대의총을 꼭 잡으시고요. 이 항은 회의인데 정임 구분하십시오. 이게 정특으로 잘 나와요. 예비군법에서는 별로 안 바꾸는데 통방법이나 병역법 가면요. 이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며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임 구분하시고 회의는 분기별 딱 한 차례 잡으세요. 딱 한 차례. 이거 한 차례 이상 나오면 여러분들도 못 잡습니다. 뭐 반기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잡아요. 그런데 분기별 한 차례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딱 한 차례. 그리고 임시회의는 의장만 필요할 때 개최한다. 소대의총이죠. 자, 사망이 고수다예요. 의외로. 사망이.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에 대한 정적 의결수를 얘기를 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이걸 제출 과반수 잡으세요. 제출 과반수. 그런데 의결 정족수는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제출 과반수인데 2번 이게 어긋나는 것이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이거를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3분의 2 출석은 군정장교 운영심사위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실 병역법부터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병역법을 먼저 공부했으니까 3분의 2가 앞에 나온다. 통방법은 맨 나중에 공부하니까 3분의 2가 뒤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고수다가 되는 문제는 여기에서요. 그런 거예요.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이 없어요.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 그럼 제적위원이 없어요. 이게 벌써 57회 때 한번 그렇게 나오고 68회 때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출 과반수가 모두 나와야 된다. 하나 생략되면 오답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운영 세칙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게 지워졌네요. 시행령 제 38조 운영 세칙. 자, 그래서 시행령이 38조로 끝나죠. 시행규칙은요? 38로 끝나죠. 시행규칙 38조가 개부기 표창이죠. 아까 감사해서 개부기 표창. 그래서 시행령도 38조, 시행규칙도 38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운 것은 아닌데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네요. 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에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우리 협의에 관련돼서 누가 정하느냐는 병역법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비군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운장 하십시오. 외운장. 38조 운영세칙은 외운장 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것은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서 구운것장. 병무사범대책위원회에서는 외 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외운것장. 그래서 같이 구운것장과 외운것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군법 본문에 대해서는 모두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벌칙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